네, 안녕하세요. 제가 웨딩 촬영을 12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될 거,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진짜 웨딩 촬영 준비할 때 미치겠죠. 이것도 해야 되나, 뭐 저것도 해야 되나, 블로그도 말 다 다르고 카페도 말 다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더 헷갈리는 거죠. 준비물 리스트 보면은 이제 끝도 없는 거죠. 비용은 또 계속 올라가고. 저도 이제 처음에 웨딩 촬영할 때는 엄청 고민이 많았었는데 뭘 빼고 뭘 추가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촬영해보니까 진짜 필요한 거, 돈 낭비되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미리 알았으면은 한 50만 원 정도는 진짜 절약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거의 모든 신부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건데 솔직히 완전 돈 낭비거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시간이랑 돈 아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간식 포장이랑 도시락입니다. 이거는 사실 신랑 신부님들 두 분만 드실 것만 준비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은 막 저희 예의 갖추신다고 저희 작가들이나 이런 스태프들, 헬퍼분들 이런 분들 것까지 같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마음 솔직히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정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막 인터넷에도 그런 글 많잖아요. 이런 거 준비해야 될까요? 그런 댓글 보면은 엄청 뭐 말이 많아요. 뭐 저희는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강요하는 업체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두 분들 드실 것만 준비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촬영할 때 너무 정신없고 바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두 분 드실 거에 뭐 간단한 뭐 음료수나 그 정도만 준비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 배달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차라리 배달로 주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개별 포장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는 마음 너무나도 고맙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촬영을 잘 할 수 있게 컨디션을 조절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헤어 변형이나 이제 헬퍼인 거죠. 일반적인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이제 헬퍼, 헤어 변형 이제 둘 다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한 분이 다 한 번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진 작가가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이게 혼자서 신부님 머리를 만진다거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웨딩 촬영이 보통 4시간에서 한 6시간 이렇게 길게 진행이 돼요. 그 긴 시간 동안 같은 헤어스타일로만 진행을 한다면 아무래도 사진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신부님들이 헤어를 변형을 보통 한 3번 정도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사진 느낌도 정말 다르고 다양해요. 뭐 반묶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업스타일 하시는 분도 있고 각각 다 다른 매력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사진을 고르실 때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조건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랑님들도 이제 헤어 변형 뭐 한 번 정도 이제 할 수 있겠죠. 약간 머리를 뭐 올백으로 넘긴다든지 그런 정도, 그런 작은 변화만 주셔도 사진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제주도 같은 이제 야외 촬영은 더 필수예요. 왜냐면 제주도가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이게 제주도는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오히려 더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막 드레스가 막 저쪽으로 날아가는데 이거 작가님 잡으러 가더라도 잡았다가 다시 찍으러 가면은 또 드레스가 날아가 있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피로도가 더 쌓이고, 그러다 보면 사진 퀄리티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헤어 변형이나 헬퍼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하면 퀄리티 자체가 너무 달라요. 정말. 근데 나는 딱 머리 뭐 번 해가지고서는 절대 바람에 안 날리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시라면 무조건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품이에요. 소품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경우, 이거는 하지 마세요. 소품이 사실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사진이 엄청 예쁘게 잘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거 했다고 해서 가지고 오셔서 준비하시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근데 누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정말 이 사진을 찍고 싶어서 이거에 맞는 소품을 준비해 오시는 건 너무나도 좋아요. 두 분만의 특별한 추억이 있는 그런 소품들을 준비해 주시는 건 너무 좋거든요. 소품을 여러 개로 막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품이 한 10개 정도 된다고 하면은 촬영지에 가서 이거를 다 이제 분배를 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진짜 소품만 쓰다가 촬영이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촬영을 서둘러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막 두 분의 개성이 드러나고 그런 사진이 아니라 그냥 소품에 의존해서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들이 오히려 많이 나와버리니까 약간 주객전도가 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남들이 이 소품 써서 찍었다고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말 신부님이 이 사진을 찍고 싶어서 이 소품을 준비했다라고 하시면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많이 말고 두 분이 찍고 싶은 컨셉에 맞는 소품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제 생화부케예요. 생화부케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조화부케랑 생화부케의 차이는 진짜 사진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특히나 디테일샷, 뭐 클로즈업 들어갔을 때 이럴 때 느낌 자체가 완전 달라요. 아무리 조화가 너무나도 생화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계점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실 생화부케는 그 자연스러운 질감이나 색감 자체가 정말 고급스럽게 나오고, 특히나 야외 촬영 같을 때에는 이런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무래도 더 생화부케가 훨씬 더 조화롭게 이어지거든요. 대부분 이제 비용을 아끼려고 이제 처음에 조화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생화가 조화보다 비용이 비싼 건 당연히 맞아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배를 타고서는 건너오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싸긴 해요. 그래도 웨딩 촬영 어차피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때 좀 더 투자할 걸 하고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생화부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화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캐주얼 촬영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말 약간 호불호가 갈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캐주얼 촬영도 대부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많은 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면바지 입고 이런 일상복 같은 캐주얼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자연스럽긴 해요. 하지만 근데 솔직히 웨딩 촬영에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 비싼 인력, 정말 비싼 전문 작가님과 뭐 전문 헬퍼, 이렇게 전문 메이크업 전부 다 받고 나서 이 정해진 시간 내에서 많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일상복을 입고 찍는다는 것 자체는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차라리 그런 거는 나중에 그냥 두 분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작가님만 고용해서 찍으셔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주얼 컨셉으로 촬영하는 거는 안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도 꼭 정말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블랙 원피스 정도 제일 추천드려요. 이게 가격도 이제 캐주얼 의상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고 신랑님 같은 경우에 이제 수트, 티셔츠 정도만 입으셔도 충분한 거죠. 그렇게 코디를 해서 촬영을 했을 때도 훨씬 더 고급지고 세련된 느낌이 나다 보니까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바로 이제 작가 지정이에요. 이제 대부분 이제 웨딩 스튜디오에서 보면은 여러 작가님들의 이제 샘플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가급적이면은 마음에 드시는 분을 지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 비용이 들어도요. 이게 왜냐면은 사실 촬영 당일에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포즈 하나하나를 사실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때 이제 작가님들이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찍어야 예쁜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뭐 손, 발을 어떻게 위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렉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 웨딩 촬영을 할 때 제가 정말 찍고 싶은 분한테 이제 찍혔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특히나 사진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직접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나랑 결이 정말 잘 맞는 작가님인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추고 나서 그분한테 내가 찍히고 싶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 웨딩 스튜디오의 샘플, 대표적인 샘플들 이제 보통 시그니처 샷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작가가 와도 대부분 촬영을 할 수 있는 사진들이거든요. 나는 이런 시그니처 샷들만 찍기를 원해 라고 하신다면은 이 부분도 사실 비용을 이제 아끼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사진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지정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업체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샷들만 찍어도 충분하다라고 만족을 하신다면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절대 하면 안 될 거, 가장 강력한 거, 이거 바로 뭐냐면은 웨딩 슈즈입니다. 신발 하나에 몇십만 원씩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거의 활용이 안 돼요. 웨딩 슈즈 자체가 엄청 화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일상적으로 신을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드레스가, 긴 드레스가 많다 보니까 발이 거의 안 보이는 사진들도 많아요. 실제로 제가 촬영을 할 때도 신발이 나오는 컷들은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웨딩 슈즈를 가지고 오셨을 때만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연출해 드리는 샷들 당연히 촬영을 해드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신발이 오히려 더 안 보이는 컷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드레스를 더 추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앞에 말씀드렸던 거 꼭 해야 되는 것들, 생화부케 같은 거를 차라리 하시는 거를 오히려 추천해 드려요.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신랑님 슈즈도 똑같습니다. 그냥 평상시 신던 그냥 구두 신으셔도 전혀 티도 안 나고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신던 깔끔한 구두만 준비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예산이 많고 내가 정말 신고 싶은 웨딩 슈즈가 있다, 그러시면은 준비를 하시면 아무래도 더 좋긴 좋겠죠.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내가 만약 이 헤어스타일을 정말 무조건 해보고 싶다, 이게 내 로망이었다, 이런 거나 아니면은 이 컨셉은 내가 무조건 찍어야 된다, 안 찍으면 꿈에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있으시면은 무조건 하세요.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전문가분들이 추천을 해주는 게 가장 예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거 보시는 신랑 신부님들은 대부분 웨딩 촬영 자체가 처음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상상으로만 이런 게 예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정해서 가는 건데, 사실 저처럼 이렇게 촬영을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도 이제 수많은 커플들을 촬영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어떻게 해야 예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님은 이 의상을 입고 여기서 찍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근데 신부님들 중에서 보면은 정말 파워 J 신부님들 시안을 PPT 100장 정도 빡빡하게 딱 잘 계획대로 짜와서 오시거든요. 근데 막상 그날 그 드레스를 입었는데 내가 준비한 시안에서 상상했던 느낌이 안 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생각했던 게 정말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이 드시는 신부님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았거든요. 그런 신부님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걱정하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작가님한테 맡길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결과물이 진짜 잘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웨딩 촬영할 때도 막 시안 막 여러 개 막 많이 찾아가고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를 처음에는 했었는데, 제가 촬영을 12번이나 했잖아요. 나중에 뒤로 갈수록 정말 찍고 싶은 거 뭐 몇 장, 진짜 한 대여섯 장만 딱 보여드리기만 하고 나머지는 작가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만족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헤어스타일도 이제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이제 와이프도 이제 하고 싶은 그런 헤어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헤어 변형 선생님이 보고 이 의상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더 예쁠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중간중간 해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진짜 완전 다른 느낌으로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가들이 추천해 주는 게 있다면은 너무 내 고집만 부리지 말고, 그러면 그 느낌 좀 한번 보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그런 추천하는 것도 수용하시면서 하면은 사진이, 결과물이 정말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웨딩 촬영 관련해가지고서는 사실 이게 제 고민이기도 했었고, 또 신랑 신부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이거를 좀 시원하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어디까지나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각자의 웨딩 촬영에는 사실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한번 조언처럼 참고만 해주셔서 예쁜 웨딩 촬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제 제주순회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